자, 오늘 수업은 저번 수업을 반복해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확인해주는 수업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실습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전에 했던 수업들 확인하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사협회 접속 아이디는 59에 153에 84에 99에 무들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접속하실 때에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교수님들 중에 잊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핸드폰에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이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학생들 가로타스 핸드폰에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 또 컴퓨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이 사이트 주소에서 어플리케이션, 사용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용이나 이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은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수정은 불가능하고 단지 수업 내용을 보고 또 시험을 친다든지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수업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 모드로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협회 안에 무들 관련된 강의 내용은 이 주소 안에 있습니다. 이 주소로 바로 들어가시게 되면 무들에 관련된 모든 수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몽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 선생님들은 그래도 편하게 쓸 수가 있고, 한국 선생님들도 그냥 보시면 되니까 같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들에 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스쿨 무들 데모 넷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무들 사이트에서 열어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는 전부 다 무들입니다.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무들 관련 강의들은 FLCS 호링그룹, 이스튜던트 호링그룹이라는 무들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선택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무들 관련 강의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23번 학교 중심으로 업데이트는 되지만 무들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교사협회 카테고리는 크게 코리안 랭귀지, ICT 소르갈트, 몽 KTR은 세 가지 형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카테고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 정보 관련, 무들 관련 내용들이고, 몽 KTR는 이제 교사협회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코리안 랭귀지 안에는 다시 서브 카테고리가 코리안 랭귀지 스쿨이라고 서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모든 학교가 카테고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학교 이름이 없으면 저한테 말씀하셔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학교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안 텍스트북은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한 그 내용들이 이 안에 콘텐츠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종합한국어, 표준한국어 1권부터 8권까지. 지금 표준한국어 개발 중인 교사님들은 7권, 8권에 나중에 이제 절자의 선생님이 녹음한 문법 설명 동영상 나중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올림피아드는 올림피아드 관련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자, ICT 소르갈트는 컴퓨터 관련,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도구나 파일들은 이 멀티미디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몽 KTI 전체적인 공유 콘텐츠 안에는 23번 학교에서 사용했던 몇몇 중요한 부분들을 공유 차원에서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되는데, 카테고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여기 세팅 컨트롤을 누르셔서
Manage this 카테고리라는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하시면은 새로운 카테고리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럼 새로운 카테고리를 누르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면 페런트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페런트 카테고리는 지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는 상위 카테고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18번 학교 안에 여러 종류의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 네임에 만드시고 싶으신 카테고리 이름을 적으시고 크리에이트 카테고리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드시고 난 뒤에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학생들의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코호르트라고. 자, 코호르트 만드시는 방법은 카테고리 안에 34번 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호르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일단 그 코호르트 만들기 하게 되면 add a new cohort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그 컴퓨터에서 업로드 한다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먼저 add a new cohort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add a new cohort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름을 넣어주시는데 반드시 학교 이름을 먼저 넣어주시고 뒤에는 학년이나 그룹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호르트가 이 그룹이 어느 위치에 작용되는지를 컨텍스트 안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코호르트는 이 그룹은 코리안 랭귀지 스쿨 밑에 34번 학교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코호르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과 여기 있는 코호르트 아이디 똑같은 이름으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성하게 되면은 일단 이름과 코호르트 아이디만 이렇게 생성이 되면 34에 5-G, 34에 5G 이렇게 이제 이름과 코호르트 아이디는 같은 이름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코호르트 사이즈는 몇 명의 사용자가 등록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0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그림, 이 그림을 눌러서 그림을 누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모든 사용자 이름이 뜹니다. 대신 여기에 금색에 34-5라고 주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사용자 파일 안에 34번 학교는 이렇게 학년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34번 밑줄 치기 5- 이렇게 되면은 5학년 학생들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 5A반, 5외반, 배반, 개반 이렇게 모든 이제 반이 나타납니다. 총 128명인데 이 학생 다를 34번에 5G라는 5그레이드 5학년 반이라고 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코호르트를 만드실 때에 나는 A반, B반, 외반 따로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코호르트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34-5-A 그리고 이게 나오는 A반만 이 금색에 5-A라고 치게 되면 이 A반들만 금색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A반들만 모아서 add 해주시면은 이쪽 왼편에 학생들 이름이 뜨게 됩니다. 이 왼쪽에 뜨는 학생들 이름이 이 코호르트 안에 포함되는 학생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이고 신규로 추가시킬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해서 선택하게 되면 이름과 코호르트 아이디 그 다음에 코호르트 사이즈를 보면 지금 128명이 추가되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싶으면은 그림을 누르셔서 추가하거나 빼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은 눈 표시를 누르게 되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휴지통은 아예 생성한 이 내용들 자체를 완전히 삭제할 경우에 휴지통 선택해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용자 그룹을 만드시고 이제 수업 만들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업 만들기 먼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시면 새로운 수업 만들기라는 하나의 선택 버튼이 뜨게 됩니다. New Course Create라는. 그럼 그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Add a New Course 해서 위에 있는 코र्스 풀 네임은 수업 내용 전체 다를 적는 부분이고 이 코र्스 숄트 네임은 그 과목에 대한 일종의 아주 짧은 이름을 적어주는 라인이 지금 코र्스 숄트 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이 수업이 어느 카테고리 밑에 생길 건지를 보여주고요. 이 코र्스 빌리티는 이 수업을 보여줄 건지 아닐 건지
일반적으로는 쇼가 보여주는 걸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과목을 학생들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하이드라고 누르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일단 사용자 그 수업 전체 내 이름과 짧은 이름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지금 수업 만들기에서 제가 이렇게 34 한 이유는 일단 그 표준 과목을 표준 수업 그 카테고리에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34 아니면은 118번이면 118 해서 이제 만드시라고 예시를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만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0차시 수업을 할 수 있는 섹션 1부터 섹션 10까지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자, 빈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오른쪽에 Course Administration 수업 관리 쪽에 있는 Import 복사하기 끌어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Import 자, Import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화면에 검색 화면이 나옵니다. 그 검색 화면에 표준 3-1 우리가 배우는 표준 한국어 1권부터 8권까지 모두 이런 이름 형태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표한, 표준 한국어 3권의 1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한 3-1이라고 검색에 검색어를 넣어주시고 Continue를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에 이렇게 표 3-1-원본이라는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이 표준 한국어 3-1과로 여러 과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화면에 뜨는 내용에는 표준 한국어 3-1의 여러 학교의 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본을 선택하시면 이 원본은 초기 저희들이 개발한 원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체크를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왼쪽 화면에 이렇게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Jump to Final Step이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Next를 누르시게 되면은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해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해서 누르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자동적으로 카피가 끝났다는 메시지와 함께 계속할 거냐는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하기를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계속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과목 관리 안에서 과목 내용 수정하기 위해 에디터 세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에디터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카피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34번 이름으로 풀네임과 숄트네임을 주었었는데 여기 보면은 표 3-1 저는 안어입니다. 남액 안어개택 하고 난 뒤에 보면은 카피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카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성된 건데 반드시 이 뒤에 나오는 카피 1은 삭제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삭제하시고 그리고 이 이름 짧은 이름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학교 34번 학교의 밑줄 긋기 5학년 밑줄 긋기 표 3-1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은 각 학교마다 똑같은 표준 한국어 3-1을 사용하더라도 학교 간에는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4번 학교에서 쓰는 표 3-1이 되는 거고 표준 한국어 3-1이 되는 거고 각 학교마다 서로 다른 이제 수업 내용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버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업 이름을 만드시고 자, 수업을 만드셨으면 사용자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사용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과목 관리 밑에 보면 유저스 사용자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유저스 항목 밑에 사용자 추가하는 방법 Enrollment Method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Enrollment Method 안에 자, 수동으로 사용자 추가하기 그리고 사용자 추가하는 방법 Add Method라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생기는데 일단은 선생님은 여러분 선생님들은 자동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 엔로먼트에 자동으로 선생님들 이름이 추가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도 선생님을 스스로를 등록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학생들은 Add Method 자, 창을 선택하게 되면은 Cohort Synchronize 코호르트 그룹 넣기가 나타납니다. 그룹 넣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어떤 그룹 이름을 넣을 건지 검색하는 난이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34번 학교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타운지라는 5학년이라는 코호르트 이름을 넣어주고 선택하면 윗부분에 선택되었다고 반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권한은 학생이라고 이 스튜던트라고 반드시 해주시고요. 몽골 버전으로 나가는 보이는 부분들은 의유퉁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 스튜던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add 메소드를 눌러주시면 과목 안에 학생들이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선생님과 학생이 그 수업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안에 섹션이라고 이제 차시별 수업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 차시별 수업은 먼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업을 먼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1-3 염습이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컨트롤 세팅 부분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에디트 세팅, 턴 에디팅 온. 자, 에디트 세팅은 과목 관련된 환경을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게 턴 에디팅 온이 과목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상태로 변화시켜 주는 부분들입니다. 수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플러스 표시가 생겼으면, 그리고 이 섹션 밑에 섹션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면 그건 수정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표시가 보이지 않고 밑에 차시별 내용들이 보이지 않고 단지 앞부분에 이렇게 내용들만, 그리드 내용들만 보이게 되는 그 상태는 수업 상태이고, 자, 플러스 상태는 수업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표시가 생기고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연필 표시를 누르게 되면 차시별 수업의 내용을, 이름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내용은 수정 후에는 반드시 엔터키를 치셔야만 수정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수정을 다 하고 난 뒤에 끝났다고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의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엔터키를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안에 차시별 수업 내용들은 오른쪽에 보면은 에디터라는 선택이 있고, 거기에 4가지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뜹니다. 에디터 섹션, 하이라이트, 하이드 섹션, 딜리트 섹션. 자, 에디트 섹션은 차시별 수업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이고, 하이라이트는 이 차시별 수업을 조금 더 중요하다고 강조 표시를 해주는 부분들이고, 하이드 섹션은 학생들에게 차시별 수업은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섹션은 수업 자체를 삭제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항상 삭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삭제해버리면 다시 돌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차시별 수업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은 그냥 바로 문장으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컴퓨터 자료를 링크 걸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링크 표시가 있는데요. 링크 걸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이 차시별 수업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넣기는 그림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동영상 표시를 하게 되면은 동영상 자료를 올리거나 할 수 있는 형태로 수업 차시별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준 한국어들은 모두 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수업 내용을 보여주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섹션 관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보조 기능 활용하기입니다. 액티비티. 자, 보조 기능에 보면 어사이먼트, 자, 숙제 주기, 숙제 내주게 되면 학생들이 숙제 내용들을 파일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선생님에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을 보고 선생님들은 점수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숙제를 제출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들에 나오는 이 어사이먼트, 이 숙제 기능이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텐던스는 학생들 출석입니다. 언제 출석했고 언제 했는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빅 블루 버튼 B에는 이 줌과 같은 학생회의 프로그램입니다. 무들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채트는 말 그대로 채팅하는 기능 부여하는 부분이고, 초이스는
한 가지 설문조사만 할 때, 단 한 가지 설문조사만 할 때에 이 초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서티피케이트는 과목에 대한 그 수업에 대한 수료증을 또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이제 엑셀 파일처럼 하나의 자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엑스터널 툴은 무들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외부 기능들을 연결시키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나오는 피드백은 이 초이스와 같은 기능입니다. 초이스는 한 가지 질문이면 피드백은 다양한 질문을 설문조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메신저 그룹처럼 상호 간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이 포럼입니다. 자, 기호개별한 이건 수학 기능입니다. 수학 쪽에 쓰는 그래프 보여주기, 실시간 그래프 보여주기 같은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수학 관련된 선생님이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글로세리는 용어집 만들기입니다. 용어집 만들기.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다음 시간에 아마 이 기능을 얘기하게 될 건데요. 인터랙티브 콘텐츠라면 이게 H5P라고 얘기합니다. 대화식, 상호 대화 방식 수업 만들기인데 굉장히 유용하고 지금 우리가 만든 형태는 수업 형태는 정적이다 생각한다면 인터랙티브는 상호 대화식입니다. 중간에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하게 되고 답을 줘야지만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GC라는 부분은 이 빅 블루 버튼이나 줌 같은 화상회의 그런 기능을 가지는 기능입니다. 자, 레슨 미디어. 자, 수업 만들기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무 타입이나 오프라인 퀴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만든 퀴즈 내용을 바로 시험지 형태로 출력해서 시험을 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 오프라인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퀴즈 안에 선생님들이 문제들을 생성했다면 굳이 다시 이 워드로 만드실 필요 없이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시험 칠 수 있는 형태로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그렇게 여러 형태의 또 타입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오프라인 퀴즈입니다. 자, 퀴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 만들기고요. 자, 퀴즈 벤션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 소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 퀴즈는 자, 이 퀴즈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출하는 거라면은 이 스튜던트 퀴즈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제출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게 할 수 있는 형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스튜던트 퀴즈입니다. 자, 서베이 위키의 워크샵. 자, 워크샵은 말 그대로 워크샵이고요. 줌 미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무들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이 기능들을 사용하게 될 때에 굉장히 살아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관리는 북, 책 만들기 형태, 파일로 저장하기, 폴더 형태로 저장하기. 파일은 몇 가지 파일만 저장할 수 있는 형태지만 폴더 형태는 말 그대로 폴더를 만들고 폴더 안에 파일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기능을 원하시면 폴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벨은 그냥 수업 내용 중에 어떤 하나의 그 표시를 해주고 싶을 때에 이 라벨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페이지는 웹 호다스, 웹페이지 연결시켜주는 부분이고 URL은 어떤 사이트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안에 LGT 섹션 중에 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수업들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인터랙티브 비디오 아니면 인터랙티브 H5P는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난 시간에 쭉 배워왔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추가로 얘기했던 부분들은 수업 안에 차시별 수업을 어떻게 수정하고 올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예, 요걸 누르시고 그러면은 제일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휴지등 표시가 있죠. 예, 휴지등 표시를 누르시고 딜리트하게 되면 이 과목이 삭제가 됩니다. 학교의 카테고리만 나와서 그렇죠. 제일 밑에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이 카테고리 관리에 여기 보면 이제 카테고리 자체를 딜리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잘못하면 다른 학교 해놓은 모든 걸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관리자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해서 될 부분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제일 밑에 이제 이 부분들. 여기 보면은 과목을 삭제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또 새로운 과목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기능들을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작업할 때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보여주고, 그 수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주게 되면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